안녕하세요. MBB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논의했었던 수익성 문제에 이어서 인수합병, 즉 M&A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 케이스는 사실 풀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접근법도 많은데 오늘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했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공감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주를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를 낀다든지 혹은 특정 시너지 등 전략적 M&A가 있는지 등 많은 변주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심플한 M&A 케이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메가커피 인수를 고려 중입니다. 인수가 타당한지 분석하고 고려해야 할 리스크를 정리해 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당연히 해야 될 거는 문제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래리파잉 질문을 하는데 어, 클래리파잉 질문의 핵심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면접관과 얼라인 해야 된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질문들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재무적 타당성 중심으로 분석하면 될지 아니면 전략적 시너지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이 타당성이라는 단어의 정의까지도 좀 얼라인을 하면 좋겠죠. 이게 정말 투자자 관점에서 IRR, NPV 등의 투자 수익률 관점인지 혹은 시장 성장성, 브랜드 포트폴리오 측면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디테일한 항목들, 뭐 인수가 100% 지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확보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은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더 좋은 질문들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션 프레임워크 구조를 짜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프레임워크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스탠론 밸류를 좀 봤는데요. 스탠론 밸류라는 거는 타겟 회사, 즉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가커피겠죠. 메가커피 자체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를 또 파이낸셜, 넌 파이낸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쪽에서는 뭐 수익성, 즉 뭐 메가커피의 영업이익률, 뭐 기존 수익 구조 등등이 있겠죠. 두 번째는 성장성, 어, 과거 3년 매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뭐 가맹점 확장 속도 등은 어땠는지 등등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뭐 자산, 현금 흐름 등등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넌 파이낸셜 쪽에서는 여기에 이제 어, 재무제표에는 보여지지 않는 뭐 운영 역량, 즉 뭐 본사 조직, 가맹점 관리 시스템, 공급망 안정성 등등을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커피 시장 혹은 더 나아가서는 저가 커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고객 분석, 경쟁사 분석 등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파이낸셜과 넌 파이낸셜 분석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렸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미시한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익성 안에 시장 분석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뭐 당연히 수익성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완벽하게 미시할 수는 없는데 본인 스스로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기반으로 미시하게 나누고 그거를 면접관한테 납득만 시키면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스탠론 밸류 이후에는 저는 시너지를 봤고요.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출 시너지와 비용 시너지로 나누었습니다. 매출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유통 채널 활용과 크로스 프로모션을 봤는데 유통 채널 활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트 등에서도 혹은 편의점에서도 본인들의 제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메가커피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이 스타벅스의 유통 채널을 활용을 해서 그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크로스 프로모션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멤버십을 메가커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등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용 시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중복 인력 혹은 설비 제거 예를 들어서 뭐 HR 두 개 회사 모두에 다 있을 필요는 없겠죠. 혹은 구매 조직이 두 개 다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원두 및 패키징 공동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마케팅 또한 효율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너지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리스크를 봤고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법적 리스크, 실행 리스크, 그리고 캐니벌라이제이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뭐 법적 리스크는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실행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광범위한 표현인데, 여기 안에 뭐 문화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시너지 차원에서 뭐 유통채널 활용, 중복인력 설비 제거 등등이 불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혹은 불가능하진 않다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실행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실행이 어려운 이유들이 좀 있겠죠. 그것들을 볼 것 같고 캐니벌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먹을 사람이 이제 메가커피를 먹게 되는 경우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는 고객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마저도 제가 면접관한테 잘 전달을 하면 미시한 구조를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건설적 접근을 이용해가지고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고 혹은 뭐 탑다운 방식으로도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고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혹은 면접관의 성향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가설적 접근 딜리버리를 좀 보여드리자면 메가커피는 스타벅스 고객 세그먼트와 겹치지 않으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좀 딥다이브를 해보자면 메가커피는 저가, 고용량 중심의 실속력 모델로 20대에서 30대, 그리고 지방 중심의 고객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반면 스타벅스는 도시 기반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타겟층과 가격 전략이 명확히 분리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볼 거는 스타벅스의 평균 단가, 그리고 메가커피의 평균 단가를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캐니발라이제이션 리스크가 낮다라는 거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수 후에는 양쪽 브랜드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수평 확대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브랜드 간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해당 M&A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고 면접관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M&A 케이스는 뭐 어려워 보이지만 프레임워크를 미시하게 잘 세우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 인터뷰를 원하시면 저의 하단의 링크에 남겨둔 크몽이나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컨설팅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